안녕하세요. 역사를 살아온 박사입니다. 오늘은 임진왜란 때 조선에 기여한 일본 김충선 장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충선은 임진왜란 당시 가토 기요마사의 자선봉장을 맡아 시야 다수의 철포소들이 포함된 3,000명의 부대를 이끌고 조선에 상륙하였습니다. 김충선이 썼다고 알려진 모하당 문집에 따르면 그는 어려서부터 의학 공부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조선과 중국의 문화를 흠모하였으며 살과 약탈, 비실 임신 당시 일본이 비속한 풍습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야 4월 13일 부산에서 원조하는 과들에게 노략주를 금하는 금령을 내리고 이틀 뒤 침략의 뜻이 없음을 알리고 호유서를 백성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병과 도사 박진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사람이 사나이로 태어난 것은 다행히 안 일이나 불행하게도 분하의 땅에 태어나지 못하고 어랑캐 땅에 태어나서 끝내 어랑캐로 죽게 된다면 어찌 영으로 한이 되는 일이 아니라 하고 때로는 눈물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침식을 입고 번민하기도 하였다. 이 나라의 이 문물과 의건 풍습을 아름답기에 이 나라에서 정갈이 백성이 되고 할 때는 소신을 통해 우리는 싸움을 원치 않으니 평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뜻을 같이 하는 부하 500명과 함께 조선으로 건너가서 투항하였다. 손자는 그의 투항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행제소에서 그러자마자 무예를 시험해보고 곧바로 벼슬을 넣어주고 천장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김충선은 당시 조선에서 초청을 보고 가있고 훈련하게 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일본에서 사용하던 초청을 일찍부터 대반 기지방 출신이다. 집안 대도로 각종 무기를 만들어 무기 제도에 대한 죄가 깊었다. 그의 가문도 손꼽히는 초청들의 지휘관들을 배출하였다. 말 그대로 일본의 초청 개발 역사와 아주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초청에 대한 구조와 제조 기술에 밝았다. 그런 초청을 제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약의 제조에도 관여하였다. 초청을 위한 고급 전술로 직접 가르쳤다. 또한 서기뿐만 아니라 검술에도 능하였는지 검술보다 전병전도 훈련하게 하였다. 20세기 들어 김충선이 집을 수려하다가 단명 속에 감춰진 초청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이런 초청 문체문과의 기술과 적극적인 협조는 초청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일본군에 비해 대인 활약이 부족했던 조선 저지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는 이라는 공로를 같은 내 11월 조기 입던 가선 대부의 벼슬을 받았다. 그는 인제 어랑과 정률 재롱에서 잇따라 공을 채웠으며 동원소 금률 어사 한윤겸이 추청하여 한국 성명을 아사받았다. 이름은 김충선이라고 하였다. 이후 각제고 등의 의병과 함께 한량의 일본 곁에 일적하였다. 초청 전문가인 김충선의 노력으로 불과 1년 만에 조선 일본이 그것 별반 다를 게 없는 품절의 초청을 양성하게 됐다. 이후 초청은 공시를 넘어 조선의 국방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었다. 모하당 수레에서는 영번없는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한배를 느낀다라고 기록되었다. 그가 열등의 히토시 조선 침략에 불만을 품었던 반대파 세력의 주위 인물 중 하나였다. 결국 도요토미의 뜻을 걷지는 못했으나 출병하는 척하며 귀순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사실 당시 일본에서 마저 임진왜란을 명문도 실속도 없는 도요토미 가장 큰 실적으로 보고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현대 와서도의 별반 다를 게 없어서 현대 일본 미래를 본 도요토미가 미쳐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식의 부정적인 묘사가 많다. 당장 도요토미의 채권들이었던 오니시 유키나가나 이시다 미치마리도 전쟁 반대파였다. 비록 진실은 알 수 없으나 도요토미 채권들조차 이런 명분도 없고 실수도 문제기는 멍청한 전쟁이란 이유로 반대했던 반대했다. 애초에 겨우 전국 시대가 끝나고 평화가 오나 했는데 갑자기 바다 건너 조선을 쳐들어가서 또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는 명적인 인만도 하였다. 상식적으로도 영주들로서는 전국 시대가 끝날 수 있으나 더는 영지를 뺏기를 걱정을 하지 않고 영지에서 자신과 자손들이 어떻게 천년만년 해먹을지 생각하여 온 게 나설 것이다. 잘 모르는 의지에 나가서 죽을 위험을 겪거나 고생을 들어가 없었다. 실제로 조선을 건너가 엄청난 추위와 기아풍 덮였기 때문에 끔찍하게 고생했고 맨모습 죽기까지 했다. 거기에 임진왜란 당시 파병당한 병력은 도요토미 직할병이 아니라 전부 영주들이 자기 영지를 쥐어짜서 징발을 해야 했다. 7년이란 장기간이나 전쟁이 이어진 이상 영주들은 에도 시대의 번영이나 전쟁의 번영이 전쟁 도중에 직거에는 큰 손해를 봤을 가능성이 없다. 당시 조선 침략을 반대했던 다이모는 당시 일본에서도 꽤 많았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원인 중 하나가 일본 통일 이후의 휘하와 다르게 영지를 나눠줘야 하는데 일본이 땅만으로는 부족하였다. 물론 도요토미 남왕들은 명나라까지 정복하는 데 성공했다면 일본 본토 땅은 식민도 필요가 없었다. 명나라까지 점령하지 못하더라도 조선 반도의 절반만이라도 점령한다면 그들에게 나눠줄 영지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 위에스키 각계의 가치도 조선을 침략을 했지만 적극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 점령 후 당시 일본에서 보물로 통하던 조선 사적, 도자기 같은 재물을 약탈하였다. 조선의 도공이나 장인들을 납치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조차 3개월 후엔 그만두고 공고로 출소하는 등 철저히 자기 입술만 챙겨가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그러다 나카마사, 시마조, 요시히로, 코바야카와 나카카케, 조사가베, 오토시카 등 현대에도 명정 내지는 명다이모로 대접받은 인물들의 임진왜란에 적극 참여하긴 하였다. 그들은 원래 도요토미 부하였거나 도요토미와 전쟁하다가 패배해서 도요토미에게 다시 한번 깨졌다는 목의 나락을 처지 인물들이 였기에 어쩔 수 없었던 입장이었다. 즉 사회가 역시 전쟁에서 소극적이었는데 그렇다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버틸 수 있을 만큼 위시지는 않았다. 강제로 임진왜란에 참여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원성이 있어서 기관차를 먹게 됐다. 그런 상황에서 조선으로 귀순한 것이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사자강의 탕에는 이 정치적 위험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짐작이 있다. 사야간 자신과 파벌이 다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강제 징병되어 사실상의 화살바지로 조선에 투입되었다. 임진왜란에서 사람 남더라도 어차피 숙청을 피할 수 없을 것이었다. 살기 위해서 조선에 투영했다는 것이다. 그의 모든 손대를 짐작할 수 없으나
이런 정치적 상황 또한 이 투항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순 이후에 사역하는 경상도 지방의 의병들과 함께 힘을 합쳐 일본군과 여러 번 싸움을 벌였다. 각계우와 연합해 일본군을 상대하기도 하였다. 의병 및 조선군 장수로서 실 18회 전투를 치렀다. 이때 전공을 세워 형산품 첨지 준추부사에 올랐다. 1997년 선조 4년 30년 정류재란이 발발하였다. 손실을 얻은 항복은 의장과 함께 우령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보관 삼북 당성에 올랐으며 이어 사약은 울산성 전투에서 경상도 우범사 오병사 김경서 표하로 울산 예성에서 농성 무기등 가토 1군을 선배하는 공을 세웠다. 종유통 가선 대부를 하사받기도 하였다. 이후 돈소 군율 의사 한유견의 추첨으로 선조로부터 이름이 하사되고 정입분 자헌됨으로 가자되었다. 선조로부터 모래에서 나오는 금즉 서강서 따와 김해김씨 성을 하사받았다. 가야수로한 개인 김해김씨와 거래하기 위해 사성 하사받은 성 김해성 김씨라고 칭하고 있다. 김충성이 낙경 후 현재 대구 강력시 달성군 가천면 우릉리의 사슴을 받아야 살았다. 우럭 김씨라고도 한다. 이 우럭이라는 지명은 김충성이 직접 지은 지명으로 이곳을 현재까지도 사상 김해 김씨들이 십성천이 조성되었다. 이 제게는 김충선의 사상인 녹동소원이 있는데 뒤편선 중턱에는 김충선의 묘가 있다. 이편에는 달성 한일 오로관이 있으며 일본에서 일본이 관광객이 하나 1000명 정도 방문을 한다고 한다. 임진왜란 이후 국방 경비를 위해 국방에서 근무하였으며 이 공로로 정이품 정헌 대부 벼슬을 받았다. 1624년 이괄이 난 때 이괄군의 황해들이 많이 가다하다가 도발을 당하였다. 그중 무예가 뛰어난 서하직이라는 황해는 도저히 조선군이 잡을 수가 없었다. 그때 김충성이 서하직을 만나 잘못을 꾸준히 후 옥을 피웠다고 한다. 그 고문의 땅을 받았으나 군대의 분전을 사랑하라고 다시 반납하였다. 이때 잠자는 이유는 이괄의 반란군의 항해가 일부 가담했기에 조정에서는 이런 항해들을 백만강한 놈들에게 분노하였다. 같은 항해인 김충성으로서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의심을 뭉쳐시키기 위해 공을 세워 그 의심을 풀어줬기 때문이다. 그 1636년 병장에 터졌다. 쌍장전투에서도 장전하여 청나라군 500km 전멸시킨 등 활약했으나 결국 조선이 항복하자 통곡하였다. 이후 우럭동에서 운동하여 열성을 벌였다. 그러다가 1642년 죽었다. 일본에서부터 조선 청나라까지 이어지는 수차례 전쟁 속에서 그야말로 다양한 인생을 보내다 간 셈입니다. 사후 1770년 선도 일인들이 김충선의 시위를 벌일 것과 정렬을 세우고 정직을 덮여질 것을 성수하였다. 이후 사를 세우고자 하던 라인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1793년 정조 18년 우롱리에 녹동서원이 세워지고 있었다. 1812년 유생 김경택이 김족선에게 시위를 내려줄 것과 관력의 추종을 요청하였으나 반려되었다. 다만 1892년 고종 29년 11월 정원대부 병교판사 겸 자위근부 훈련원사로 정직되었다. 일본에도 그게 가족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에 기여한 뒤에도 일본에 남겨둔 가족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간부터 남아있다. 하지만 그가 전향한 힘 지혜로 전불사를 당한 것인지
직계든 반계든 간에 현재 일본에서 그의 후손을 자처하는 일종은 없다. 그래서 현재 확인된 그의 후손을 조선에서 새로 가정을 그런 뒤 태어난 자식들과 그 자손들뿐이라고 한다. 한때 한국의 후손들의 조선은 사기자 자손들을 찾는 인적인가. 더불어 일본에서 그의 후손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사실 아래서 서술하였듯이 여타 조선 기록에 등장한 일본들과 마찬가지로 김중성은 일본에서는 누구였는지 정치가 없었다. 후손을 찾으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었다. 오륙동에 살던 후손들은 1904년 대한제국의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일본 제국 경찰이 일본에 당황받을까 몰랐다. 후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일제히 강점기 당시 혹심한 폭력은 없었지만 오륙동의 애경이와 시비를 거부하는 미국놈 미국민의 후손이라며 외가하는 등 후손들을 귀찮게 한 적이 많다고 했다. 시조가 일본이라 그런지 비교적 족보가 늦게 쓰여졌다. 사선 김해김씨는 조선 후기 족보 위조의 화도 속에서 사칭당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소화된로 연간의 평을 들리자만 사상쟁 기순자 노부나가 적하시는 일적이 아닌가 하는 설도 있다. 모두 노부나가 사망한 이후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으면서 노부나가의 가신들을 대부분 숙청시켜 방광을 많이 사고 있었다. 히데요시는 병사 직전에도 이들이 원한이 들었던지 남은 가족들의 완해를 독국가와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가토 기요마사의 영지인 구마모토는 원래 아소산을 섬기는 대신관인 아소시 가문이 다스리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땅을 뺏겼다. 가토를 따라 강제로 출전하게 됐는데 그 아소 가문이 가신이 아니었겠느냐는 말이다. 위에 나온 오카모토 에치코가 아소 가문 사람이라는 기록이 있어서 주범 받는 사이다. 특히 일본의 기록에 오카모토 에치코노 카미의 아소미야 에치코노 카미라는 한에도 기록되어 있고 아소 일적이 타이코 금기에 대한 반발 등으로 반란을 일으켜가는 방전의 아소 고레미치 가신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에 책임을 지며 처형당했다는 기록을 받되 오카모토 에치코노 카미가 아소 일적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설이다. 실제 조선과 일본의 기록이 맞아떨어진 것이 많아서 최소한 오카모토 에치코는 아소의 일적의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카타치마 남자는 아소의 일적의 아소미야 에치코노 카미 이는 오카모토 에치코노미 카미는 김충성이라 추정하였다. 심수가는 사야가라는 이름 때문에 위에서 은관 사이가 일적의 연결설도 언급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1915년 일본 연구자들의 모임인 조선연구회는 사회가 문집인 모화당 문집을 다시 간행하였다. 생물의 과학의 희로타면은 적혀있는 글을 서있는 사회가 외국어가 우리 동포라는 것이 유감의 덕치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1924년 역사학자 세다라타는 사야가에 관한 확실한 자료는 없다며 허구의 인물이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조선총독부 연구연준 낙관을 A군 현지 조사를 시행하고 1차 자료인 조선 왕조실 승경원 일기를 통해 1933년 청구 학청의 논문 모당 김충선의 자료를 대하여를 쓰면서 사야가가 실존했던 인물임을 증명하였다. 그 학설이 정당성을 얻고 있다. 해방 후 1965년
한일 국교 수립은 일본 관광객 때문에 하나둘씩 우르동을 쳐왔다. 1970년 히바라 돌아갔습니다. 가도를 가다 한국 기행에서 사야가와 우르무니가 소개되면서 일본인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1999년은 무려 1,500명이 찾아왔다는 기록이 나와있다. 올해는 이제 인연한테 김충선이 조선을 흠모하여 귀향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훌륭한 회장이 조선에 귀하여 많은 공을 세웠음을 공을 세웠습니다. 이상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보장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